네,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현충일 5%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휴장이었어요. 3일 연휴의 첫날인데 어제 미국장에서 조금 이슈가 있었죠.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다 보니까 방송을 좀 켰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SNS상에서 아주 설전을 벌였어요. 그 내용들이 조금 심하다 할 정도로 좀 거칠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고 제가 보는 시장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알아주셔야 되긴 한데 뭐 시장의 큰 추세를 바꿀 만한 건 아니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고, 가장 큰 문제는 올해 들어서 제가 미국이 박스다, 트럼프의 딜레마다 말씀드렸던 재정부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럼 오늘 저 그림까지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고용도 챙겨야 하지만 특히 AI 로봇 관련 모멘텀은 계속 있어요. 우리가 또 봐야 될 국장 테마 장세에서 살릴 수 있죠. 제가 강 건너 트럼프라 말씀드렸지만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니에요. 이슈 때문에 등락이나 변동성도 생기고 있지만 우리나라나 비미국에서는 또 좋은 기회다. 그렇게 보시고, 우리나라는 특히 제가 좀 보는 수급별로 꼭 봐야 될 주도주 찾는 과정도 얘기 드리고 있죠. 근데 제가 2년 만에 말씀드리지만 뭐 그동안 보셨던 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강세국장이라고까지 표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좋은 기회라서 남들이 뭐라든 주위에서 어떻게 뭐 채널 언론에서 얘기하든 우리끼리라도 좀 국장 준비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25년간 한 번도 실전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4번의 큰 깡통 경험 때문에 안 좋을 땐 수유방을 시켜드리는데 지금은 공격할 때입니다. 공격을 말씀드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저랑 같이 투자 이슈 공부해 주시는 분들 같이 발전하면서 투자 펠로우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 엄지 표시 있죠? 한번 꼭 좀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어제 미국은 시작할 때 올랐어요. 나스닥 선물인데 올라 시작하고 시진핑과 미국의 트럼프가 전화를 했습니다. 정말 잘 됐죠. 올라갔는데 이 머스크와 둘이 붙다 보니까 이렇게 훅 급하게 떨어졌습니다. 테슬라가 변동이 좀 많은 주식이긴 하지만 장중에 17%까지 급락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나라가 낮에는 올라오면서 좀 약간 봉합이 되고 있긴 한데 전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올해 들어서 큰 흐름상 미장은 박스입니다. 정말 되게 특이하다 그랬잖아요. 그 미국과 비미국이 경기 사이클이 다르다 했어. 미국은 잡혀서 등락 있고 부양제 쉽게 못 쓰고 있는 그런 가운데인데,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특히 우리나라는 신정부에 대한 부양책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신호들을 계속 주고 있어요. 되게 특이한 거예요. 되게 특이한데 그걸 충분히 우리는 롤코 국장에서 수급 보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큰 기회예요. 저는 성장과 어닝 밸류, 정책, 빅수급 제가 좀 더 보는 면인데, 이런 건 있어요. 뭘 이런 걸 다, 이거는 겸양의 표시가 아니라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아까 SNS 말씀드렸지만 실시간 다 보고 있어요. 물론 그 정도로 큰 대가들이고 중요한 분들이긴 하지만 그냥 나이브한 거예요. 그거 따라서 매매도 하고 등락도 하고 시장 바로바로 반영되는데 분명히 볼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많지만 저는 그 변동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향합니다. 정말 볼 게 많아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더라도 크게 보시고 추세만 따라가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여러 가지 사이트와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단순하게 빅수급 지향이다 보니까 좀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우리 특장점이죠. 저한테 정말 인사이트 여러 가지 참고로 주시는 분들한테 정말 감사 인사 드리고, 물론 저희가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이런 변동성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장에서 우리 스타일이 정말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존중해요. 먼저 이렇게 올랐던 부분은 뭐냐면, 6월 달부터 제가 이제 고용 지표나 물가를 좀 봐야 된다 했잖아요. 6월부터는 이제 관세량이 오기 때문에 어제도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살짝 안 좋게 나왔어요. 좀 술렁거렸는데 좋은 건 뭐였냐면 트럼프와 시진핑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잘 됐어요. 어제 불안하게 말씀을 좀 드리곤 했는데 트럼프도 그런 SS 올렸잖아요. 근데 90분이나 통화했대. 통역 빼더라도 45분 통화한 거면 상당히 많이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표현으로는 둘이 사실 민감한 부분이 히토류 플러스 첨단 반도체였거든. 서로 규제한다 그랬기 때문에 트럼프가 히토류 문제에 대한 복잡성에 의문은 없을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 약간 애매하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말 한마디 안 띄고 정말 묵묵부답 만만디 시진핑이 시작을 한 거잖아. 입을 뗀 거예요. 정말 잘한 겁니다. 물론 제가 금방 끝난다 보진 않지만
이런 게 소중한 시작이다 저는 보고 있고, 예전과 같이 향후적으로 트럼프가 어떤 고압적이고 탑다운이 아니라 약간 양보를 하면서 실질 협상으로 가는 시작이라 보고 있습니다. 부부도 중국한테 뭐 초대했다 그러는데 뭐 그 뒷일이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이 시작한 게 정말 좋아서 시장은 올라갔다. 지금 뭐 협상 과정이 좋은 얘기인데 문제는 이때부터죠. 자, 트럼프와 머스크가 격돌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시황 말씀드릴 때 킬빌, 트럼프가 정말 소중하게 보고 있고 The One, The Beautiful Bill을 메가빌이잖아요. 감세안이 포함된 성장을 키우는 메가빌이 머스크가 계속 물고 뜯었거든. 야, 난 재정부처 키우는 거 마음에 안 들어. 우리나라를 파탄시킬 거야 라고 몇 번이나 트럼프가 말하는데 전 머스크가 말하다 보니까 이게 한번 터진 거예요. 두 분이 얼마나 강경해요. 스타일이 얼마나 강합니까? 전 세계 탑탑이기 때문에 물론 어떻게든 정책적으로 붙어 있다가 아름다운 이별이 아니라 이렇게 붙은 거예요. 내용을 잠깐 보면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여기 또 적었던 부분이 있어요. 트럼프와 머스크 싸움 총정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가장 큰 건 이제 재정부채에 대한 이견입니다. 근데 트럼프는 성장을 키우고 싶어서 감세안을 쓰고 싶어. 근데 문제는 야, 재정이 이렇게 파탄나고 부채가 이렇게 큰데 뭔 성장이야. 재정부채부터 정리를 좀 하라는 얘기죠. 그 머스크와 도지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1조 달러 감축을 하려고 그랬지만 생각보다 많이 못했어요. 부채를 줄이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서 부채를 줄이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나 그쪽 반대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역겨운 추자판, 그 진짜 트럼프가 뷰티풀이라 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좀 강하게 하면서 비판을 했고, 그 트럼프가 또 머스크한테 지지 않죠. 뭐 둘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옛날에 좋은 관계였지만 실망스럽다고 살짝 안 좋게 얘기했는데 점점 거칠어집니다. 일론 머스크 지금 SNS 트위터 보시면 하루 종일 그 얘기했어요. 하루 종일. 머스크가 빡쳐서 야, 내 지원 없었으면 작년에 당신 선거에 당선하지도 못했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렇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 비난을 하니까 트럼프가 재방역하면서 야, 지금 너네들 우리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연방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고 투자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 거 다 빼버릴 거야. 이런 것 때문에 관련 주식 많이 빠졌습니다. 미친놈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여기서 머스크가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사실 웃을 일은 아닌데 이 앱스타인 있습니다. 이 앱스타인까지 말하면 안 돼요. 영린인데 이런 거 건드려버렸고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 비트코인이나 테슬라가 많이 폭락한 그런 원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둘이 워낙 스타일이 SNS에서 관종이고 거친 스타일이라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는 시장에 영향을 주니까 우리한테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원래 민주당은 트럼프 민주당이었어요. 근데 작년에도 갑자기 트럼프 당선될 때 붙어서 기부도 많이 하고 엄청 많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어쨌든 SNS상 여러 가지 면이 있다 보니까. 근데 작년에 엄청 올랐잖아요. 쏠리고 트럼프 트레이닝도 했고 급등주도 많이 생겼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정반합 때문에 오래 힘들었던 등락을 거쳤고 다시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다시 트럼프 정치 문제 때문에 출렁거리는 변동성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변동성을 지향해야 되는데 미국장에서 이런 변동성을 만드는 측면에서 저는 별로 좋지 않게 봐요. 잠깐 보여드릴까? 자, 이거는 미국의 재정부채입니다. 설명을 자주 들었던 부분인데 계속 커져요. 당연히 커지죠. 미국의 GDP나 물가 올라가다 보니까 부채가 따라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레이색이 미국 리세션이고 장이 폭락한 시기인데 그 전에 재정부채가 살짝 줄면서 느슨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도 살짝 느슨해졌다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때도 급도에 올랐던 게 뭐냐면 코로나 때인데 이때 너무 돈을 많이 써서 지금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살짝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 QT도 하고 재정부채 절감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하고 장이 한번 급락을 한 이후에 금리가 제로가 되면 같이 돈을 풀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그렇게 하면서 돈 풀고 증시가 다시 올라가는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재정부채가 처음으로 야, 근본적인 문제지, 정책 쓰는 것도 있지만 금리가 떨어지는커녕 쉽게 내리지도 못하고 재정부채 근본적 원인 때문에 트러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예요. 제가 볼 땐 수십 년 만은 특이한 케이스라서 올해는 가장 큰 미국의 딜레마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더 보여드릴 거는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보는 그런 그림인데, 꾸준하게 이제 커지는 과정에서 매년 재정정부 적자 폭이에요. 근데 갑자기 확 늘었을 때가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는 그냥 1년에 2.5조 달러, 3조 달러 적자를 찍었어요. 뭐 불가피했겠죠. 근데 줄인다고 줄였는데 다시 늘고 있습니다. 다시 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이 딱 발목을 잡고 있다 보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사실은 금리가 떨어지든지 무시하고 그냥 계속 키우면 되는데 신용까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보니까 트럼프가 정치를 쓰고 싶어도 일론 머스크나 다른 반대파 쪽, 특히 신용기관 같은 데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이게. 자, 쉽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홍 반장이라고 되게 정말 잘 나오고 집도 좋고 금수저 형님이 계셨어. 평판도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연수익이 한 10억 정도 돼요. 난 매년 10억을 벌어. 근데 부채가 물론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한 12억 정도 있어요. 어차피 이게 120%니까. 그러면 부채가 많아도 버는 걸로 충당하면서 매월 이자를 쉽게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떻게 보니까 신용평가기관에서 야, 네가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조금 불안할 것 같은데? 라고 신용평가에서 등급을 낮춰버려요. 이 사람 보고 있던 시장의 평판이나 보는 눈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때 말씀드렸던 버핏지수, GDP 대비했을 때 연방정부 부채가 120%가 넘어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없었던 그 수치를 찍고 나니까 2021년대도 우장창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이번도 딱 그런 수치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신용평가에서 등급도 낮춰버리고 또 트럼프가 하도 지랄지랄하니까 홍 반장의 좋은 평판을 없애고 흑화하게 된 겁니다. 시르를 깎아 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는 어쨌든 성장으로 이걸 이겨보겠다. 메가빌 감세안을 내고 있는 거고 아니야. 성장할 때가 아니라 너는 부채부터 갚아야 돼. 재정부채를 먼저 줄여야 돼 하고 말하는 게 일론 머스크나 다른 반대파의 의견입니다. 팽팽한 거죠.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네, 딜레마인 겁니다. 근데 가장 문제였던 이 재정부채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크게 바뀔 만한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복잡하고 등락이다 별별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트럼프는 메가빌이 정말 아름답고 소중하다 그랬는데 이 성장을 키우고 싶어서 메가빌 감세안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부채. 일론 머스크 도지부서 정말 열심히 해서 1조 달러는 아니지만 많이 감축을 했잖아요. 근데 보면 성장을 키우기 위해서 했는데 부채를 줄인 게 없어. 일론 머스크는 계속 이 부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성장보다 부채를 먼저 줄여라는 거죠. 둘이 붙은 게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둘 다 맞는 말인데 이견이 너무 강하게 둘이 부딪히고 있는 거죠. 오래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보면 미국의 가장 딜레마들이 많은 건데, 자, 제가 볼 때는 트럼프와 머스크가 얼마나 강대강입니까? 두 분은 뭐 서로 못지않게 강대강이라서 쉽게 지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야, 지금 너네들 금리 낮추려고 짜고 치는 거 아니야? 근데 짜고 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앱스타인 문제는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추잡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오픈 다 되고 이 당사자가 죽기도 했는데 묻어놨어요. 이게 터지면 외견치는 이슈가 너무 크다 보니까 대중들은 난리 나기 때문에 미국 정부 차원에서 묻어놨습니다. 오픈이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또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공격했다는 얘기는 트럼프 영린을 건드는 거예요. 영린을 건드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거기에다 탄핵까지 얘기하고 오히려 또 트럼프는 야, 너네가 AI든 스페이스X든 뭐든 정부에서 받은 정부 투자 얼마더라? 한 몇 조를 받았어요. 6조 7조를 받은 것 같은데 그거 다 빼버릴 거야. 이런 얘기 때문에 어제 AI나 우주항공 양자 같은 급테마가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12월 달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트레인 때문에 쏠림 가다가 이런 몇 배짜리 테마가 급나간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제가 위험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꼭지치고 또 흐름들이 보였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막 급테마들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 주식을 더 조심하셔야 돼요. 시장이 신호를 주는 겁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자, 중요하게 보는 비레크만, 이분들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야, 너네들 그러지 마. 너네들은 미국 증시만 안 좋아. 우리나라 경제 안 좋아.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둘이 그래서 그 댓글 달면서 이제 머스크도 맞는 말이야 했는데 또 그 뒤에 야, 그렇지만 재정부채는 진짜 큰일이에요. 쉽게 안 꺾어요. 일시적으로 봉합시킬 수 있겠지만 이 두 분이 너무 강대강이다 보니까 단기 봉합보다는 갈등 양상은 계속 진행되리라 봅니다. 특히 SNS 관종 스타들이야, 둘이. 관종이 되게 위험한 거예요. 투자해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쏠쏠림 올라갔을 때 많이 올라갔지만 그 변동성 되는 반대작용, 정반합 반대작용을 꾸준히 저는 갖고 올 거라 봅니다. 자, 근본으로 돌아가서 계속 얘기 드렸던 부분에서 정리를 다시 하면 6월, 7월, 8월까지 계속 저는 박스라 정도 본다 했잖아요. 우리나라 더 좋다 말씀드리는 기본인데 정책이 완화될 거라 봐요. 뒤에 잠깐 신호를 말씀드리겠지만
큰 흐름은 여전히 괜찮다 보고 트럼프 성격을 되게 건드리고 있긴 한데 이 경기를 6월부터 저는 관찰한다 했습니다. 고용 같은 게 좀 안 좋게 나오는데 혹시나 생각보다 물가는 이쪽이 나쁘지 않아. 그럼 연준에 대한 금리를 봐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살짝 금리를 인하해주면 미국도 그래도 미국 살 수 있겠나 하고 다른 나라 경기 사이클 비슷하게 좀 갈 수도 있겠죠. 저는 사실 연준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뭐 9월이든 12월이든 흐름 봐야 되고 AI 성장이 챙기면서 보지만 연준의 흐름을 열심히 봅니다. 이 경기와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를 계속 보는 거예요. 어쨌든 9월 이후로 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보는 이슈들을 챙길 때 로봇 관련 제가 영상을 계속 SNS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 물류 로봇이라든지 배달한 로봇이라든지 되게 빨라요. 근데 분명히 상용화가 바로 확 되는 건 아니지만 로봇 원년 2027년인데 제가 올해쯤 돼서 한번 로봇 모멘텀 우리나라에서는 테마나 수급장이니까 지금 우리나라 저도 갖고 있는 포트 있잖아요. 이게 곧 살 것 같아. 기업이든 정부나 이쪽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키워야 되다 보니까 로봇은 꼭 필수로 꾸준히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짚어보면서 실제로 AI나 로봇 때문에 해고되는 면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고용에 영향을 줄 면도 서서히 보이고 연준 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정들이 6월달 되면 어쨌든 둘이 막 싸우고 있지만 트럼프가 그래도 저는 좀 더 강하다 보는데 이 아름다운 메가빌에 대한 상원에 수정되는 과정을 6월달 봐야 되고 7월달에 부채 한도 조정하면서 관세 협상을 다른 나라 해야 되고 8월달에는 지금 시작은 했지만 또 미중 딜이 있습니다. 근데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다 머스크 트럼프 갈등은 이 변동성만 새로 키웠던 이슈가 하나 추가된 겁니다. 이 부분은 트럼프와 둘이 막 싸우는 것들이 있죠. 달러 약세 만들고 금리를 살짝 끌어내릴 수 있겠지만 나스닥을 출렁거릴 수 있는 또 다른 변동성일 뿐이에요. 추세를 바꿀 건 없지만 변동 우리 따라할 건 아니지만 이제는 한번 체크하셔야 되고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이것 중에 하나도 쉬운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출렁거리는 변동성이 있겠지만 미장 추세가 변할 급한 변화는 아니다. 뭐 저는 강 건너 불구경까지는 아니지만 비미국 우리나라 더 좋기 때문에 봐야 되는 부분에 사실 누가 말릴게요? 말릴 사람 없어요. 둘이 싸우는 거 말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 말리는 신우이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떨어져서 우리 수익을 키우고 경기 부양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네코와 석자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다. 근데 이거 간단히 적어드렸고요. 제가 향후적으로 시나리오를 좀 보겠습니다. 향후적으로 나올 거는 결국은 7월 8월 6월 7월 8월은 미국의 박스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슈만 그냥 챙겨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야, 트럼프가 암만 지금 타코가 되고 놀림 받고 있잖아요. 타코라 그러는데 다시 한번 또 뿔뚝거리면서 지성격 4월처럼 나오는 거 아니야? 강경한 쇼잉을 또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겠죠. 저는 낮은 확률이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 시장이나 투자자가 계속 증언한다 했잖아요. 트럼프 성격을 계속 보고 있고 시장이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각국 특히 미중국에 대해서 머스크랑 이 트럼프가 또 불뚝불뚝 걸릴 수는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7월달 뭐 8월달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결국 그렇게 할수록 미국의 신뢰랑 이 달러 신뢰가 훼손되는 거예요. 가장 큰 피해는 미국입니다. 부메랑요. 그다음 타코 트럼프는 여전히 저는 되리라 봐요. 타코 트럼프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미장 혹시나 단기로 출렁거리고 변동성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 옆에 있는 비미국은 자체적인 경기 사이클로 덜 출렁거릴 거고 우리나라는 신정부든 여러 가지 이슈로 해서 조금 더 덜 출렁거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과 빅수급 제시을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나서 미국도 지금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 같은 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릴 부분인데 은행 규제를 완화한다 했어. 여러 개쯤. 그죠? 그 스테이블 코인 얼마 전에 어제 맞나? 서클도 상장했습니다. CBDC.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미국 국채 수요를 키우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서클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되게 큰 일이에요. 정말 이거는 되게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자본시장에 넣었다는 얘기고 또 페니맥, 프레디맥 같은 것들을 상장한 이슈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 나쁘게 보지 마시고 이런 흐름도 있고 그다음 저는 볼 때 이제 관세 다음에 환율 우리나라 보면 또 하반기 때 뭐죠? 아까 보니까 그 환율 조작 관찰국에 들어갔다 걱정한 분 계시던데 안 그래요. 환율을 인위적으로 약세를 만들지 말라는 거지 우리나라는 지금 서서히 강세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미중 딜이 시작된 가운데서
위안화가 설시 하반기 때 강세가는 흐름을 좀 보고 있어요. 충격 주지는 않겠지만 그 위안화를 커핑이 될 수 있는 원화에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약간 볼 거는 뭐냐, 달라지는 일본 엔화에 대한 얘기는 하반기 때 제가 챙기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볼 게 좀 많아요. 볼 게 좀 많아서 변동성 정도 복잡성 있게 보시고. 자, 트럼프 얘기합니다. 지금 재정부채가 문제라는데, 야, 그러면 부채 한도 없애버려. 우리 한도 만들고 그런 거 없애버리고 그럼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잖아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거는 2017년은 그렇게 해서 올랐어요. 얘들이 사실은 부채 한도 감세안을 엄청나게 얘기하면서 그 때문에 2017년 내내 올랐거든요. 감세안 성장 동력이 돼서. 지금 뭐죠? 한 번도 없었던 재정부채에 대한 근본적인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무조건 감세안 통과되면 성장된다는 게 아니에요. 올해는 다릅니다. 그래서 감세안에 통과돼 무조건 성장이 오르면 좋다는 얘기 아니라 앞에 말했던 것들을 다 살피면서 전체로 중앙상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부채한도 폐지한다 해도 재정부채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되고 한다 하더라도 물론 낮은 확률이지만 이렇게 저는 시나리오 세우고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요거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려야 되겠다. 준비한 거 좀 있는데 결론적으로 복박스 미장입니다. 등락이 있고 변동성을 키운다 하더라도 복잡 다변한 변동성 속에서 추세만 살아있어라. 너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비미국 우리나라에서는 새 정부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유는 많으시겠지만 우리나라 국장이 수급적으로 추세적으로 사이클적으로 너무너무 좋다. 단기 출렁거림 단타지 마시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빅수급은 제가 잘 골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던 환율 조작 지정국, 이거는 관찰국 들어가는 거는 해도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정시든 환율이든 워낙 디스카운트 돼 있어서 우리가 환율을 약하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출도 보시는 분이 계시던데 환율은 저희는 조금씩 위안화와 함께 강세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림들을 제가 몇 개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부분, 진짜 딴 데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몇 번 얘기 드렸던 부분 있잖아. 여기서 말씀드렸던 근본적으로 봐주시고, 지금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서 그림 몇 개 더 붙여야 돼요. 지금 딴 데서 얘기하는 부분도 우리나라가 PBR, 밸류상 포도 되게 낮아요. 다 걸려요. 외국인 지분, 삼전 지분, 우리나라 PBR, PER 다 저점이고요. 다 저점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ROE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고 지금 이제 0.9배 넘어갔거든요. 제가 볼 때는 2,900은 기본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되면 제가 말했던 3,000 넘어갈지 2021년에 3,300 갈지는 그 다음 과정 관리 또 해야 될 부분이에요. 거기에서 결국은 뭐냐, 남들하고 다 똑같이 할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빅수를 키울 수 있는 우리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또 추경 50쪽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상법 개정 얘기 드렸고 정시를 기본적으로 업글할 수 있다. 근데 예탁금 60조 일부분 드렸잖아요. 이게 사실은 60조 넣으면 저는 스마트 머니가 대중화 다르게 좀 들어온다 판단하면서 관찰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빅수급 주도주 선택 집중. 자, 한류 섹터도 좋은 뉴스도 많아요. 우리 한류 섹터 잘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계속 키워가는 내용들, 글로벌적 흐름들이 보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로봇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온디도 마찬가지죠. 온디바이스, 빅바이오 바닥에서. 자, 주도주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태조, 이방원 2022년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지금 조방원도 얘기하던데 지주사랑 정권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제가 보는 거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요거는 제가 주말 동공부 시간에 따로 준비할게요.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좀 더 많을 것 같아서.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잠깐 보시면 제가 유튜브에 제가 근래 들어온 분들 많으시니까 매일 올려드린 영상 말고요, 재생 목록이 있어요.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제가 4년 동안 찍었던 영상을 다양한 공부거리라고 있고 기술적 분석을 따로 해놨어요. 요건 다 풀이고 요거는 살짝 회원용도 몇 개 붙어 있긴 있는데, 그 환율이나 금리에 대해서 제가 보는 실전 투자, 저 이코노미스트는 아니에요. 실전 보는 투자 측면에서 보는 시황 포인트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고, 이거는 지구력과 장이 바뀔 때 순발력이 필요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실전 투자상 차트와 빅수급, 저희 어떤 비기 같은 거죠. 비기 같은 건데 물론 다는 오픈 못 하겠지만 이제 넣어야 되는 얘기를 계속 공부거리, 기술적 공부거리 넣어놨기 때문에 기본기 보시는 분은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혹시 안 되실 때 봐주시면 많이 도움 될 거고요. 가끔용 이제 회원용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 사실은 저도 그래서 했어요. 처음에는 숨기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제가 찐 고객처럼 여러분 같이 가는 상황에서 매우 아끼지만 100%는 다 말씀 안 드리더라도 회원용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거는 양해를 해주셔야 돼요. 저도 사실은 이 얼마나 많이 걸렸겠습니까? 그 회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10년 대계 2031년까지 AI 그때까지 계속 할 거고요. 우리 채널 실전 투자,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마지막에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면서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내용 있으면 주말 한번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